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이번 달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그리고 이제 올해도 절반 지납니다. 그리고 절반 지나는 시점에, 어,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에, 어, 뭐라고 해야 되죠? 현,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어떤 그 분기점에 와 있다 해야 되나? 오늘 윤통이 자유총연맹 뭡니까, 장립 기념식이었나? 가서 오늘 연설을 했죠. 이제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대로 실현이 된 거 아닙니까? 어, 어제 그제도 그래. 어제 그제 어제 어제도 제가 저 영상 올리고 나니까 아침에 확인했더니 댓글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제 빨리던데, 그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논리적인 어떤 얘기는 아니죠. 그 써놓은 게, 뭐, 얌마, 넌 언제 정신 차릴래? 안 부끄럽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댓글을 다는 거는 좋은데, 어, 뭐, 예를 들어, 인신공격을 하거나, 뭐, 이 방송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빨갱이들이에요, 빨갱이들. 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논리가 없으니까, 상식이 없으니까, 합리성이 없으니까, 그냥 뭐 방금도 보셨듯이 뭐 안 부끄럽냐? 언제 정신 차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만 쳐 씹으리는 거죠. 제가 1년 넘도록 계속 얘기했던 거, 오늘 윤통의 자유총연맹 축사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그 발언에서 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얘기해 온 게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저도 처음에 아침에 그냥 기사로만 봤을 때, 또 뭐, 가짜뉴스, 허위 선동, 뭐, 조작, 왜곡, 이런 표현들만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뭐랄까요,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에 연장선에서 뭐 한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이제 다시 이제 윤통의 연설을 다시 들었더니, 반국가 세력, 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역시 내 눈과 내 판단이 정확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뭐, 오늘도 제목은 뭐 한 5개. 차이나, 떼놈, 떼놈들의 나라와 그 민족의 더러운 속성에 대해서. 오늘 그래 기사가 하나 나길래, 뭐,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좋은 기사였습니다. 이거를 또 경향신문에서 올렸던데, 전 주한 일본 대사가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도 이제 윤통의 어떤 이 가능성을 본 거죠. 기대가 크다고 그런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빨갱이들이 선동은 이제 뭐 종말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코앞에 닥쳐왔다는 거예요. 종말이. 뭐 여러분들이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직접 당사자인 이제 어민들도 나서고 그 상인들도 나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광우병을 선동했던 그 선봉했었던 사람 그리고 80년대 때 미 문화원 증거하고 했던 뭐 일종의 빨갱이 거주라고 할 수 있죠. 그 양반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건 반일 선동을 하기 위한 거다.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오로지 반일 선동,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반일 선동이다. 고 일갈했죠. 그 와중에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메가스터디하고 이제 그 강남에 초대형 사교육 업체 학원들을 국세청에서 나가가지고 지금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1년이 지나면서 지금 아직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 정황석화처럼 지금 뭔가가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정치권에서 특히 요 빨갱이 새끼들이 온갖 저기 조작, 왜곡, 선동질 하는 게 그 밑에 있는 동안에 윤통은 지금 자기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지금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 윤통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더 속도를 내고 이것들을 이 빨갱이들을 모조리 다 태워버릴지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자유총연맹 그 연설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직접 겨냥해가지고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지었잖아요. 그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윤통의 목표 지난 5년을 역사에서 지울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정확하게 지난 5년에 몸담았던 새끼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아니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뭡니까 이거 뭐 타협을 하거나 뭐 해가지고 같이 뭔가를 한다거나 이럴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들은 그냥 모조리 다 잡아다가 도륙을 내야 될 그런 상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아직도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까 그 누구야 그 이것이 정치사의 뭐 서재현인가 그 새끼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는 게 뭐라더라 뭐 가짜뉴스 이 얘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뭐 그러면은 저기 뭐 그 경찰제도 개혁위원회 뭐그 박인환인가 그 양반은 뭐 며칠 전에 그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런 것도 가짜뉴스니 뭐 저리 또 말을 했었더라고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이재명이 이 새끼는 아까 보니까 그래 저기 기자들이 계속 물었잖아요. 아니 이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기자 새끼들도 지금 호칭이 조금 변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을 지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3번, 4번씩 묻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이 새끼는 느낀 거지.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진짜 뭐 말 한마디 잘하나 못하나 어차피 끝난 거예요. 최소한 이재명이가 그런 그 뭐라고 하죠, 그 느낌 판단하는 상당히 빠르거든요. 야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최병묵이 그 새끼는 또 저기 뉴스 톱10에 나와가지고 윤통의 이 말에 대해서 아까 평을 하는데 뭐라더라? 뭐 구체적이지 않고 뭐 저거 뭐 또 개소리를 쳐 씹으려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박쥐 새끼들. 최병묵이, 정호김이, 뭐 소정섭이니, 노동일이니, 또 누구 있습니까? 또 뭐 많이 있는데 뭐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나네요. 그 굳이 박쥐까지는 아니더라도 몸살인다고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100% 표현 못하는 그따위 보수 패널들. 제가 생각하기는 내일 또 이제 그 각종 시사 프로부터 해가지고 저 KBS, MBC 라디오에서 또 아침부터 또 뭐 박지원이나 이런 것들 부르다가 또 막 뭐 할 거잖아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방송을 윤통이 그 저기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 7개월, 8개월 가까이 됐는데 계속 얘기했던 거 결국에는 오늘 윤통이 시원하게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그 솔직히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윤통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윤통의 이 연설로 그거 증명이 된 겁니다. 이러는데도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하고 뭐 윤건영이 그 새끼는 또 뭐라고 뭐 일배스럽다고 그러니까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윤통이 오늘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 지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윤통이 말을 안 하거나 약간 뭐 애둘러서 표현하거나 얼렁뚱땅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막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람이 세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는 끊임없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허위 조작 선동 이 얘기는 이전부터도 얘기했습니다. 가장 했던 게 4월 19일 4.19 혁명 기념일에 아주 명확하게 딱 또 연설을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 조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고 우리는 또 조작 왜곡 선동할 거다.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서 윤통은 미국 가서도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면서도 뭐 가짜뉴스 선동 얘기했고 그 이후로 계속 그 얘기만 했잖아요. 어딜 가든. 계속 경고를 준 거라니까. 제가 얘기했듯이요. 그럼 눈치를 채고 가짜뉴스를 멈추고 사실만 보도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잖아 지금까지. 결국에는 그렇게 수십 번이 넘게 계속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결국 오늘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는 어마무시한 피바람이 불 거란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뭐 윤건희 같은 그런 머저리 새끼는 뭐 일배스럽다는 둥 스세인이 같은 그런 새끼는 또 나와가지고 막 그 저기
뭐 문재인이 간첩이다 뭐 이거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는 병신아. 윤통이 직접 씨발로만 찍어가 얘기했잖아. 간첩이라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뭡니까? 간첩이라는 얘기잖아. 윤통이 이렇게 선명하게 문재인하고 민주당 너희들 간첩 새끼들 맞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거 한심한 새끼들.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아미바 새끼들아.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1년 넘게. 가서 얘기해주라고. 그러다가 뒤진다고. 잘 가라,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그게 뭐? 언제 정신 차릴래? 야, 이 새끼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만큼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없어, 이 새끼야. 그 증거가 오늘 윤통의 이 연설로 증명이 된 거야, 이 새끼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5천만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막 가장 명확하게 정신 차리고 사는 놈이 나야, 이 새끼야. 한심한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이게 아까 나오더라고요. 연봉 2배 유혹에 중국 갔다가 찬밥 신세된 한국 기장들. 여기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 그 줄줄이 이제 그 항공편이 취소되고 하면서 이제 놀게 되니까 이 떼놈들이 잘하는 게 뭐 돈 더 주면서 막 뭐 다 뽑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장들이 이제 돈을 2배를 더 준다고 하니까 갔던 거예요. 배신하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중국에서 연봉을 그러니까 반으로 절반으로 깎든지 아니면 그만둬라.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눈을 좀 넓혀서 보면 얼마 전에도 그 뭡니까 그 삼성전자 다니던 그 새끼가 뭐 중국 그 삼성전자 서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 삼성전자 공장을 거의 그대로 복제를 하겠다고 그 뉴스 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당장에 그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면 또 소위 보수라는 것들을 욕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사례를 가지고 가서 뭐 중국을 포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개소리쳐 씹으지 말고 씨발아마 떼놈들이 어떤 새끼들인데 이 봐라 이런 쓰레기야 떼놈들은 이런 쓰레기들한테 머리 조아리는 너 빨갱이 새끼들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죠. 그 보시면은 당시 좋은 대우를 찾았던 한국인 조종사들이 한국으로 복귀한 뒤에 재취업은 쉽지 않다.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연봉과 나은 대우를 찾아 회사가 힘든 시기에 중국으로 이직한 한국 조종사들을 다시 뽑기 힘든 분위기가 있다.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배신하고 간 새끼를 왜 다시 뽑아? 당연히 또 배신할 거는 뭐 불보듯 뻔하잖아요. 이들 중 일부는 중국 항공사로부터 현재 연봉의 절반을 감내하든지 퇴사라는 식으로 사실상 퇴직 강요를 받았다고 한다. 이게 떼놈들의 그 본성이라는 겁니다. 속성. 더러운 속성. 단물 빨아먹으면 그다 빨아먹고 갖다 버리는. 그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계속 그냥 이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이런 떼놈들하고 그래 계속 그래 해가지고 남는 게 있겠습니까 이러고. 그 중국의 뭐 무역 적자가 뭐 어떻고 개소리 쳐 버리면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주둥이 쳐다치라고.
이런 쓰레기들한테 붙어가지고 뭘 얻어먹겠다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뭐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도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윤통이 아예 대놔놓고 너희들은 간첩 새끼들이야.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사가 막 엄청 떴죠. 티벳 망명정부 인사 어제의 티베트가 내일의 한국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한글레, 개마이, 개향, 뭐 프레시안, 뭐 이런 데서는 이거 관련한 기사가 한 건도 없어요. 5일 전에 한글레가 그 도종환이 그 뭡니까 그 과거의 일이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한국지 기사가 올라왔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과거의 일은 아닙니다 하면서 딱 그거 하나가 다야. 그리고 티벳 망명정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빨갱이 언론에서는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안 나와요. 그 윤통이 계속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보도하라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절대 안 하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더 나아가서 조작하고 이 선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주한 일본 대사 한국 정신은 청소년에 머물러 윤석열 정부를 응원한다. 여기 보시면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언론 귀국을 해서 내향적인 정치 세력으로 인해 한국의 정신 수준이 어른이 아닌 청소년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역사와 정치 문제에 있어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무토 전 대사는 28일 일본 경제매체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실린 기고글 해서 한국이 경제 지표로는 일본을 웃도는 것도 있지만 국내 정치는 여전히 선진국이 되지 않았다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일본을 추월했다는 평가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보고서에도 실린 내용이라며 세계의 흐름에 관심이 없고 남북 민족 등 좁은 관심사에 집착하는 내향적인 정치 세력이 존재해. 이게 이제 빨갱이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빨갱이들.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이 무작정 뭐 힘이 세서가 아니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정부 관료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주한 일본 대사 얘기대로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맨날 집안 싸움만 하는 거. 조선이 그랬잖아, 조선이. 아니, 한 번씩 여러분들 뭐, 세계 최초의 무슨 금속 활자니, 뭐, 거북 선이니, 그리고 뭐 신기전 뭐, 세계 최초의 뭐, 로켓 미사일이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씨발. 그래서 뭐, 그래서 뭐, 나아진 게 뭐가 있는데. 지금 전 주한 일본 대사가 하는 얘기, 이게 다 거기에 지금,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 최초의 어떤 무기라든가 이런 게 어마무시했으면,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생각 없잖아요. 뭐, 사와 이렇게 가지고 상대당 그냥 다 도륙내고, 그래 또 정권 탈취해가지고 또 저거들끼리 또 갈라서가지고 또 싸우고, 그래 또 사와 일으키고, 그래 또 기껏 뭐 하면은 또 뭡니까, 무슨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를 가지고 또 막 싸움질을 하고, 아니, 씨발, 그냥 장례 그냥 치르고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똑같잖아요. 이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짓이. 윤동이 계속 경고했잖아.
특히 빨갱이들한테 계속 경고했잖아요. 근데 말 안 듣잖아. 끊임없이 지금도 가짜뉴스로 선동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오염수, 오염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러니, 이런 상황인데도 뭐, 아니, 이거는 뭐, 소위 뭐, 좌고 우고가 없어요. 일본은 끝났다라거나, 뭐, 이런 얘기를 무시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요. 씨뿔도 모르는 것들이, 아니,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상대인 일본도 전혀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둥이로는, 일본은 망했다, 일본 끝났다. 막 스쳐 씹으려요, 그냥. 제국을 운영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러한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뭔가 근본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힘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피지기면 백진불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신도 몰라요. 상대에 대해서도 몰라. 그래 놓고 막 상대를 우습게 생각해. 근데 일본은 보세요. 상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자기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빨갱이들의 습성이 딱 이런 거 아닙니까? 방금 속에서 이렇게 들었지만은, 빨갱이 새끼들 뭐,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막 하니까, 뭐 언제 정신 차릴래, 뭐, 아유, 한심한 새끼들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망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평생을 패배감에, 열패감에 쩔어가지고 술이나 처마시다가 벽에 똥칠하면서 그렇게 갈 거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내형적, 내향적인, 내성적인 정치 세력이 존재해 글로벌화에 부담이 크다며 몸은 성인이지만 정신은 청소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자신이 일컫는 내향적인 정치 세력으로는 민주당을 지목해 공격했다. 잘못된 역사관을 고집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사과와 배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출 문제로 선동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분석과 함께 한국 정부와 여권의 입장을 근거로 안전성을 지적하는 야권을 공격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별로 횟집에서 회식을 한다고 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처리수의 해양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해 조사 빈도를 높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듯 하면서도 한국의 역사 문제 대응을 총체적으로 공격하는 모습도 보였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의 역사 연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설을 세우고 유리한 팩트를 적용한 뒤 역사의 진실이었던 것처럼 설명한다며 전후 70년이 지나도 역사 문제로 공세를 이어가는 나라는 한국 말고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맞잖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빨갱이 새끼들 놀리면 가장 최근에 저기 도종환이나 민병덕이가 TBS에 대해서 발언한 거에 대해 한 것도 이거는 지탄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과를 요구하고 배상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영국하고 인도의 관계에 봤을 때 영국하고 일본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아니, 인도는 영국에 그 뭐 한 300년 정도? 300년 정도 식민지였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에 최소한 100년, 300년 이렇게 식민 지배를 당했잖아요. 근데 인도가 영국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도계가 지금 영국에서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일본에 지배받았던 거에 그 10배 정도를 인도는 영국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영국이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일본한테 하는 거를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인도는 영국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철전지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절대 안 그렇죠.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끝으로 한국의 진보 적 인사들은 사회적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에 대한 불만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선동정치나 역사에 대한 잘못된 대응 등을 낳게 된다는 시각도 보였다. 그러면서 이와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가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이런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위안부는 없었던 겁니다. 어제 제가 그 분석한 게 정확할 거예요. 어린 나이에 웬 남자 손에 이끌려서 갔더니 일본군이야. 그럼 걔가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일본에서 나를 그냥 이렇게 강제로 데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데려갔던 그 브로커는 지 부모한테 돈을 지불했죠. 하지만 자기 부모가 뭐 걔 어린애한테 뭐 우리 돈 받고 니 팔았다 이런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저 사람 따라가라고 했겠지. 그래 갔더니 이씨 군인들밖에 없어.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걔 입장에서는 웬 산의 손에 이끌려서 갔더니 바로 처음 본 게 군인이야. 그럼 그게 내리에 그대로 박힌 거예요.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아, 일본군이 나를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갔구나. 근데 실상은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빨갱이들이 왜곡 조작 선동 그 종말에 서고 보시면 광우병 시위주도 민경우 대표죠. 지금 그 대한연대 그 김유정하고 서민하고 이제 자주 이제 방송도 하는데 당시 팩트엔 관심 없었다. 오염수 괴담도 판박이다. 뭐 저도 몇 달 전에 저기 2008년도 그 요 데모에 참석했던 거 한번 보여드렸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저도 그때 참석했었어요. 마산에서 그 참석하려고 내 돈 들여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갔었다니까. 그리고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5월 31일 올라갔다가 오후 한 서너 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참석하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했다가 새벽 내도록 대치하다가 먼동이 돌면서 이제
본격적인 진압작전이 시작되면서 도망갔다고. 그래서 제가 다 사진하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선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문경이가 조국이 죽창가 얘기할 때 제가 미쳤나 생각했다. 운동권 무기로 반일 감정을 동원하고 있다. 이게 이 두 양반이 어찌 보면 386 빨갱이의 어떤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나서서 지금 선동하지 마라, 빨갱이 새끼들아, 이러고 있어요. 이 종말의 서곡이라는 겁니다, 이게. 종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안 먹히니까 지금 뭐 유엔에 가자, 뭐 하자. 아니, 씨발, 그래. IAEA가 유엔 산하에 있는데, 아니, IAEA도 못 믿겠다면서 유엔은 또 어떻게 믿어? 아,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그 윤통은 그냥 냅두잖아요. 왜냐? 냅둬도 어차피, 그 만약에 진짜 유엔에 뭐 보내면 유엔에서 답신이 오겠죠. 육갑도 일말이 새끼더라. 그, 뭐, 태평양 그 도서국가들한테 보냈지만, 어차피 다 저기, 뭐, 정신 나간 새끼들 뭐 하는 짓이냐고 뭐 이런 어떤 답을 받을 겁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윤통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냅두는 거야. 왜냐? 그런 어떤 이 빨갱이 새끼들의 그 밑바닥을 완벽하게 다 보여주고, 이 새끼들이 이렇게 쓰레기야. 쓰레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쓰레기들한테 지금까지 선동당해서 개돼지로 살아왔던 겁니다. 느끼라고. 느끼라고. 물론 끝까지 못 느끼는 비율이 최소 35에서 40%는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어떻게 해도 저기 뭐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니까. 불쌍한 새끼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집회꾼들 같이 시위하자고 계속 전화한다. 딱 잘라서 거절한다. 그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이거 경부고속철도. 이게 저도 이거 아주 선명하게 기억되는 게 왜냐면 제 기억에 아마 KTX가 월드컵 하기 전에 그 완공해가지고 개통을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계획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이것 때문에 지연되면서 아마 2003년? 2003년인가 아마 개통을 한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드리지 그 창원에 공장으로 저희 출퇴근을 하다가 2003년 9월 달에 제가 본사로 올라갔다 오겠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마산, 집이 마산이었으니까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 KTX를 이용했거든요. 아니면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도 KTX를 이용했고. 그때 막 처음 생겼어. 이 운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프랑스 떼제베 들어왔잖아요. 좌석이 엄청 좁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좀 뭐 다리를 약간 벌리고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딱 이 다리 오므리고 거의 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정도로 좌석이 좁더라고요. 왜 그래 좌석이 좁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천승상 터널 이때 지율 이 아줌마 잘 살고 있나? 도롱뇽 파괴된다. 근데 결국 아무런 변화 없고 광우병
내송송 구멍탁 또 뭐 쇠고기가 들어가는 뭐 스프 또 화장품 원료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막 온갖 괴담 선동을 했죠. 이 당시에 저도 쏘갔다니까. 그런데 당시에 문 닫은 자영업자들부터 해가지고 최소 그 당시에 3조 7천억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는 3조 원을 수입했다. 광우병 발병 사례는 없다. 제주 해군기지 멸종 2종 다 멸종할 거다. 해양생태 양호하다지 않습니까? 뭐 사드 마찬가지고. 이렇게 선동에 쏘가가지고 치렀던 직간접적인 사회 비용이 이거는 지금 직접적인 피해 금액이잖아요. 그 외에 간접적으로 간접적인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빨갱이 새끼들이 책임을 안 지잖아. 책임을. 조금만 기다려, 이 새끼들아. 전국 방방곡곡에 피가 튀고 살이 뜯겨서 나가고 그런 피바람이 불 거니까. 빨갱이 새끼들. 그리고 보세요. 이게 메가스터디 회장이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그 킬러 문항은 상위 1%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제해도 혼란 없다. 이 지금 조선일보는 메가스터디 회장의 이 인터뷰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노컷뉴스는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 똑같은 이제 내용이거든요. 사교육 때리기에 원조 일타 직격 킬러 만든 건 교육당국이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제목으로 뽑았던 내용은 중간쯤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발표로 인한 수험생들 혼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킬러 문항과 관련된 학생은 최상위권 1% 학생들이다. 사실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공교육 범위 안에서 출제된다고 하면 다수 학생들한테는 올해 수능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계속 언론에서 떠드는 게 뭡니까? 교육 현장이 지금 혼란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메가스터디 회장이 상위 1%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제해도 혼란 없다. 이 얘기가 제목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 점에서는 일단 조선일보가 제대로 제목을 뽑은 게 맞아요. 그런데 노컷뉴스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 제가 처음부터 이전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일반 사람들 내용 안 읽는다니까? 체험만 못하니까? 그러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뭐 문제 없을 거라고?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언론에서 계속 뭐 혼란 얘기하는 건 뭐지? 의문을 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찾아보게 되잖아. 그런데 노컷뉴스를 만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교육 때리기에 원조 일타가 직격탄을 날렸다. 킬러 만든 거는 교육당국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정부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론이 호도되는 가장 전형적인 어떤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도 계속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거. 조작이라는 게 아예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 그것도 물론 그겁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더 심각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제목을 뽑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이 킬러 문항을 배제한 거에 대해서, 뭐 교육계에 혼란이 있고 막 빨갱이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메가스터디 이 원장이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거 이걸 타이틀로 다 잡아야 되는 거잖아. 어차피 지금 킬러 문항 배제로 인해서 교육계가 지금 혼란스럽고 뭐 학부모도 그렇고 뭡니까 그 수험생들도 지금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있다. 근데 메가스터디 원장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 킬러 문항 배제한 거하고는 혼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거는 학생들한테 기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제목을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들의 본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론을 호소하고 왜곡해서 선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윤통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계속 경고를 했잖아.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아, 진짜 불쌍한 새끼들. 윤통이 오늘 직접적으로 너희들 보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 찍어서 이 새끼들아. 아, 씨, 불쌍한 새끼들. 그래도 아마 내일 또 막, 뭐, 한글레, 개마이, 뭐, 개향, 뭐, 이런 노컷, 이런 데서는 또 타이틀로 막, 와, 야, 지난 정부를 그 반국가 세력으로 뭐, 규정 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 협치를 포기하고 막, 이래 하면서 또, 죄다 물고 싶고 뜯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한 거다. 마지막 경고다, 마지막 경고. 더 이상의 여지는 없다. 정말, 그나마 그래도 덜 두들겨 맞고 덜 뒤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그러니까 바로 또 그래, 국세청에서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아까 들으니까 메가스터디뿐만 아니고 전 대형 학원들에 다 나갔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그 빨갱이 새끼들아, 내가 계속 그러잖아. 눈꽃, 쉴 새 없이 몰아칠 거라고. 이렇게 몰아치고 있잖아, 지금. 아직도 감이 안 오냐? 어? 이거 아마 세무조사하고 막 이게 탈탈 털고 나면 유원회라는 또 인물이 아마 이름이 또 아마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교육부 장관 했던 년이잖아. 아마 이거 하고 나면 유원회가 아마 낚싯대에 걸려 올라올 거예요. 뭐 물론 또 그 뒤에는 또 뭐 다 있지. 근데 분명한 거는 교육부 장관이었던 유원회가 아마 제일 먼저 낚여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경고를 하고 얘기를 해주는, 대놓고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또 속으로 지부하겠지. 아이고 미친 또라이 새끼. 뭔 개소리고. 기다려봐봐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라면 업계에서 제가 제빵업계도 가격이 나 움직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언론에서는 뭐 이거는 그 좀 이따가 요 뒤에서 얘기하기로고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압박을 넣으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좀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그 올렸던 거에 비해서 지금 뭐 올릴 때는 팍 올리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색내면서 막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메가스터디처럼 또 아마 세무조사를 받든지 아마 뭔가 있을 거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말 들으라고. 시키는 대로 해,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니까 시사저널인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이 반시장적 정부 개입 비판하더니 거꾸로 가는 윤정부. 또 타이틀을 이렇게 뽑아요.
그 방금 보셨듯이 이 밀가루 가격 내려갔는데 왜 안 내리냐. 이게 시장이 어쨌든 개입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제목을 답니다. 그 내용은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 시장에 맡긴다면서 왜 개입해가지고 결혼하냐 이거예요. 그 이렇게 들으면 또 언뜻 보면 그냥 언뜻 생각하면 이 말 맞잖아. 이 말도 맞아요. 그럼 또 이제 에이씨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렇게 선동을 해도 이거는 안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일단은 지금 서민들한테 지금 딱 와닿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왜 이 개새끼들이냐 이 빨갱이 새끼들 이 반시장식 정책이라는 거는 그 진짜 시장에 이제 가격을 맡겨놓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거를 이제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서 이제 윤통도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모든 분야가 자유시장 경쟁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핵심 근본적인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이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까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전 분야가 시장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전 분야가 담합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고 그리고 한 번 오른 가격은 절대로 안 내려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맨날 휴대폰 쓰는데 아직도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껌은 품어본 적 없죠? 3사가 요금이 똑같아요. 물론 SK가 약간 뭐 이 비싸거나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뭐 좀 알뜰폰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납니다. 3, 4만 딱 놓고 비교하면 그리고 알뜰폰이 없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SK, KT, LG가 가격을 담합해 가지고 3, 4 비교해 보면 가격이 똑같다니까. 그 이게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책정되는 게 맞아요? 아니 맥주 가격도 보세요. 그 뭡니까? 하이트하고 오비라고 해야 되나? 하이트하고 하여튼 그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캔 맥주가 됐든 큐팩에 들어든 게 됐든 병 맥주가 됐든 가격이 똑같잖아. 예를 들면 그 큐팩에 들은 거 1리터짜리 3,000원, 뭐 1.6리터짜리 4,700원. 회사마다 가격이 달라야 되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그게 시장에 맡겨진 시장 원리로 책정된 가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라면도 마찬가지잖아. 윤통은 지금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압박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 이 논리가 맞을 거면, 이 논리가 왜 안 맞냐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기름값은 국제 유가에 따라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물론 내부에서는 또 어느 정도 담합해가지고 하다가 한 번씩 과징금 물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도 보세요. 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리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거의 모든 분야의 어떤 적용되는 책정되는 가격은 진정코 시장에 의해서 책정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담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지. 윤통은 지금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새끼들 이것도 카르텔이니까 이것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올릴 때는 막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올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바닥 올려놓고 가격을 안 내리잖아. 그 당연히 정부에서 개입할 수밖에. 그래 시장
여기서 말하듯이 반시장적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짚어야 돼요. 왜 그래?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는데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는 절대 내려오질 않냐. 그 반시장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시장 구조가 기업들의 어떤 가격 책정 구조가 시장이 아니고 담합에 의한 반시장적 구조로 지금 고착화 돼가지고 저것들끼리 끼리 그냥 계속 서민들 피 빨아먹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노동자를 그렇게 위하면서 이런 거는 왜 저기 거꾸로 간다고 이렇게 욕을 하죠? 얘 빨갱이 새끼들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가짜뉴스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그 국민들 기대지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윤통이 정부에서 개입하는 거는 반시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기업들끼리 정당하게 경쟁을 하라는 겁니다. 경쟁을. 근데 경쟁을 안 하잖아,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에 있어서 담합을 해가지고 저것들끼리 그냥 다 해쳐먹고 그걸 지금 깨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 안 듣잖아. 하도 내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찔끔찔끔 내리는데 이러다가 또 세무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저기 공정위 한번 탈탈 털려봐야 이것들이 또 정신 차리지. 여러분들 1년 동안 한번 보세요. 윤통이 뭐 하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 그러면 공정위가 움직이든 검찰이 움직이든 세무서가 국세청이 움직이든 움직인다니까. 방금 보셨잖아요. 메가스터디. 그게 뭐 탄압이다 뭐다. 어휴 한심한 새끼들. 이건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진짜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입을 하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당연히 세무조사 해가지고 또 탈락 털어야지. 그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고 죽어봐야 재성을 안다고. 지금 딱 이 맞는 거라니까. 그리고 전현이 그리고 인연이 그래 뭐 시발년 말도 어느라고 막 생긴 것도 뭐 그지 생긴 년이 또 통영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또 통영인데 막 이런 이 쓰레기 같은 년 정말 성질나서 진짜 씨부랄. 아니 뭐 이 빨갱이 새끼들 이년놈들 중에 뭐 동향 또 뭐 동문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씨발 저기 동양 출신 대통령 둘이 나라를 씨발 둘이서 쌍으로 말아 치먹었잖아. 김영삼이 문재인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한 명 있죠. 뭐 물론 그 사람은 뭐 대통령을 하진 않았지만 김기춘이 그제 출신에다가 이 또 알고 봤더니 중학교 저 선배더라고. 마산중학교 3기더라고요 김기춘이. 아마 그 김기춘이가 우리 아버지하고 아마 동갑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85, 85인가 86인가. 제가 마산중학교 36기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뭐 고등학교 전해철이, 황교익이 그리고 저 뭡니까 기억하시는데 한 7년 전인가 박근혜 때 교육부 공무원이었던 뭐 국민은 개돼지다 얘기했다가 면직되고 했던 나향욱이도 고등학교 선배.
그리고 뭐 참 하여튼 인물 이런 뭐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참 인물은 많아요 보면. 여기 보면 이 요 조유연이라는 이 새끼가 전현이 인연을 갖다가 끝까지 감싸주려고 했던 게 다 드러나요. 근데 이제 KBS 쪽에서 걸 보니까 이걸 또 살짝 비틀어가지고 또 저기 윤통을 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도 지금 뭐 2주 후면은 국무회의 통과할 거고.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뭔가 될 거라고 지금 진짜 끝까지 생각하고 있나 봐요. 뭐 하기사 뭐 그러나 마나 어차피 자기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씨고 그래 뭐 어차피 죽을 거면 뭐 꿈틀 해보기라도 해보자. 뭐 이런 이제 심정이긴 할 건데. 하여튼 좀 지켜보죠. 그 박지원, 문리 간첩, 박윤환 당장 경질하고 정신병원 보내라. 그래 뭐 이 박지원이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뭐 이해가 돼요. 뭐 내용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죠. 뭐 진중권 이 새끼도 뭐 어차피 이도 뭐 그냥 뭐 병신 빨갱이 새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이제 자기가 아주 어찌 보면 이 진중권이라는 이런 놈이 그 최병묵이나 정호김이나 그 거의 같은 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정말 뭐 중립적이고 막 정의감에 불타는 놈이냐.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나는 중립적이고 정말 그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만 판단한다. 진영에 상관없이 뭐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쪽 저쪽 막 까고 있는데 그 박쥐예요, 박쥐. 그 이런 박쥐들도 처리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태경이가 문재인 간첩 발언 박인환의 발언 철회하고 사과야. 그냥 이 근본이 빨갱이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이 빨갱이들은. 그 이 얘기는 뭡니까? 윤통 보고 사과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윤통 보고. 윤통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빨갱이 새끼 아니면 뭡니까? 그 천지분간 못하고, 지, 씨부리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통이 오늘 분명히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불쌍한 새끼들. 그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보조금 씨발 싹 다 끊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빨갱이 새끼들한테 들어갔던 보조금. 그러니까 뭐 줄인다든지 이게 아니고, 그냥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 그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직도 문제의식을, 위기의식을 갖는 놈이 많이 없어요. 아직도 그 윤통을 갖다가 우습게 보고, 윤건영이 같은 경우 뭐,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니까 뭐, 일베 같은 의식이다 뭐, 아니 뭐 개소리쳐 씹으려고 있어요. 위기의식도 못 느끼고. 스제니 같은 새끼도 가짜뉴스라면 그 박인하는 그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한 게 그게 가짜뉴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쳐 씹으리고 있고.
그 반국가 세력들 북제재 해제 업소하고 종전선언 합창했다. 이 얘기는 바로 문재인이 갖다가 딱 찍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 저도 이게 딱 들으면서 우와, 윤통 만세다 만세. 아, 뭐라고 할까? 약간 짜릿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내가 그 말 필요는 없죠. 약간 좀 서늘한 느낌. 와, 진짜 어마무시하게 잔인하게 이것들을 다 그냥 돌리고 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무섭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다 예상했고 다 1년이 넘도록 제가 계속 얘기해 왔던 거긴 한데 오늘 이렇게 아예 대놔놓고 문재인이 이거는 개새끼야. 이거 지금 반국가 세력이야. 지난 정권에 몸담았던 새끼들, 부역했던 새끼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야. 반국가 세력이라는 간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윤통이 오늘 공식적으로 이 문재인부터 해가지고 지난 정권에 부역했던 요 새끼들 다 간첩 새끼들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박이라는 그 위원장이 얘기한 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다 대놓고 특히 하태경이 박지원이가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태경이가 씨발 나서가지고 이거는 사과를 하라고 이 미친 새끼가 이 빨갱이 새끼가 지가 그렇게 라디오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뭐 반성해 사과하고 뭐 해야 된다 하는 그 시간에 윤통은 그 간첩 새끼 맞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이걸 지금 천지분간 못하고 그냥 막 지 주위에서 나온 대로 그냥 막 씨부르고 있는 거야. 윤통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하려고 하는지도 판단 못하고. 그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윤통이 뭘 하려고 한다. 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윤통의 목표, 일단 그 목표, 지난 5년을 역사에서 지울 거라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윤통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 지은 거는 뭡니까? 지난 5년은 간첩 새끼들에 의해서 통치가 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 세력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 간첩 새끼들이 집권한 시기였다. 이건 당연히 자유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사라져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하잖아, 지금 윤통이. 아, 좀 읽어볼까요? 이건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색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이거는 시민단체 쪽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서는 이 빨갱이 방송사들, 빨갱이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채널A이고 TV조선이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킬러 문항 제거하는 거에 그와 관련해서 TV조선이고 뭐 채널A이고 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계속 하는 게 뭡니까?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전부 대치동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아까 메가스터디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위 1%에만 해당되는 거고, 아니, 사교육업체 회장이 직접 다른 1%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혼란 없다. 오히려 기회다. 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언론이 다 합심해가지고 뭔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수험생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에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 다 지금 선동하고 있잖아. 그 인터뷰하는 거는 학생들 인터뷰. 아, 씨발, 당연히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그 초고가 사교육 받는 새끼들은 당연히 씨발 내가 이때까지 들인 돈이 얼만데 틀린만한 배제하면 내가 이때까지 씨발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했던 건 뭐지?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그렇게 왜곡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비단 KBS, MBC, YTN에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언론을 다 징조전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을 보도하라고.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학부모들이고 학생들이고 혼란을 겪고 있다. 막 교육 현장이 지금 난리다. 그 윤통이 오늘 한 이 기념사는 모든 언론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냥 가짜뉴스 왜곡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열심히 그렇게 한번 해봐봐. 곡소리 날 테니까.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 간 명확한 안보관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그 빨갱이들하고 긴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의식, 빨갱이들 긴장했고, 피 묻은 제복을 추모하지 않고 세월호 이태원을 추모하는 이런 버러지 새끼들을 정확하게 기놓은 겁니다, 이거.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수하고 유엔서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정확하게 지금 정조준한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도 이도 대놔놓고 일베의 의식이다 하면서 개소리쳐 씹으려고 있어. 특히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서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 우리를 침략하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부인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지난 5년 빨갱이 새끼들이, 간첩 새끼들이 지배하면서 나라가 북한에 넘어갈 뻔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저 간첩 맞아, 이 새끼야. 문재인하고 저 간첩, 지금 민주당 저 새끼들 다 간첩 맞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기는 저기 빨갱이 새끼들하고, 빨갱이 새끼들이 진행하는 방송에 나가가지고 박인환이는 사과해야 된다, 이 지랄 하고 있어, 미친 새끼가. 뒤질라고.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을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외교부 안보 분야의 변화를 열거한 다음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 여기에는 싱하이밍한테 머리 조아린 이재명도 정확하게 지금 기는 겁니다, 이거.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이라면서, 다만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 및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 축사를 마무리하며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과 자유 대한민국의 역할 및 비전을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재차발겠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자유총연맹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가 진행된 동안 현장에서는 10여 차례 박수가 나왔으며 윤석열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보세요. 이 연설로, 이 축사로 윤통이 지금
정확하게 뭘 하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이 밝혀진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거. 지난 5년을 역사에서 찍을 거다. 나라를 재설계할 거다. 정확하게 윤통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해양 세력과 연대해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펼쳐나가겠다. 이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 중국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중국을 쫓아가는데 지랄하고 잡아야 돼. 미친 새끼들. 열심히 그래 쳐 씹으려봐. 한심한 새끼들. 아직도 내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뒤지는 거야, 이 새끼야. 평생을 그냥 왜 우리 편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질이 밀려되고 모조리 다 돌림이 났지. 한심한 새끼들. 저는 오늘 그래 또 한 번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넘게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오늘 정확하게 윤통이 축사에서 그대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거의 저도 거의 뭐 선지자의 어떤 좀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측했던 그대로 지금 윤통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재인과 그 세력들, 지금의 민주당을 정확하게 간첩 새끼들이다. 명확하게 지금 규정을 지었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딱 지명까지 했잖아요. 지금부터 피바람이 불 거란 얘기입니다. 피바람이. 그런데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라디오 나가가지고 막 개소리쳐 씹으리고 있는 것들. 아니 그래 빨갱이 새끼들이야. 그런데 뭐 하태경이니 또 패널로 나와가 최병묵이니 뭐 정옥임이니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반 빨갱이 년놈들이 뭐 그러면 안 된다는 둥 뭐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펼치면서 자기가 뭐 진짜 대단한 지식인인 양 아주 공정한 심판인 양 그런 행세를 하고 있어요. 깨달음이 늦을수록 기회는 그만큼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